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뒤에 기사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서울 아파트 주요 지역 반등을 말씀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파트 5억 넘게 올랐고요. 올 초에 말씀드린 지역은 3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난이도가 되게 낮았습니다. 3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서울 반등을 말씀드린 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전세 시장의 회복에 대해서는 매매 시장의 약 서울 기준 4개월 정도 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3분기가 되면은 매매가 전세가 둘 다 뚜렷해질 거고 기사가 나올 거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지난 1년 동안에 수많은 영상에 박제가 되어 있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거란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 난이도가 낮은 예측이었고 여러분에게 큰 이득이 없는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1단계는 뭐냐? 자연 회복. 현장 가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 난이도 낮은 거예요. 수급만 따지면 되고 전세는 현장 나가면 확인이 가능했는데 노가다식으로 하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2단계는 뭐냐?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이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안 왔죠. 시장이 아직 침체장이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들어야 정상이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거는 3단계예요. 3단계는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때인데요. 아직 2단계가 남아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1단계를 맞춰야 2단계를 맞출 수 있고요. 2단계를 맞춰야 3단계를 맞출 수 있어요. 시장을 다 맞추겠다는 건방짐이 아니고요. 예측을 하지 않을 거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제가 쭉 말씀드려 왔던 전세 시장에 대해서 이제야 강력하게 기사가 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같이 한번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기사 몇 가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씨 말랐다. 가을 이사철 세입자 발동동. 두 번째, 올 초 8억 하던 아파트가 벌써 12억, 세입자들 발동동. 요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역전세, 그리고 수원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전세가 반등, 전세가 상승을 얘기했을 때 정말 역반응이 심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두 가지 근거, 제 영상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는 야, 전세 사기 아직 안 끝났다. 전세가 반등 같은 사기 치지 마라. 정말 많이 들었고요. 야, 역전세에 무슨 전세가 반등, 너 종교야? 이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눈에는 역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가 전세가 하락과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건데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거예요. 전세가가 상승하던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전세랑 전세 사기는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언론에서 이슈화 시켰다는 거지, 역사적으로 역전세랑 전세 사기는 계속 있었어요. 좀 심해진 거고 언론에서 강조시킨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역전세 없어진 거 아니고요. 전세 사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세 가지로 요약할게요.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어요. 역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를 전세가 시세 변동과 엮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커플링 되지 않다는 거를 이미 완전히 시장이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 전세 사기를 기사를 보고 전세가가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전세가 부족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유튜버나 기사를 보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 하락을 예상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끝없는 하락. 매매가까지 끌고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걸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전세는 가수요가 없어요. 매매는 두 채, 세 채, 10채, 20채 해가지고 욕을 먹지만 전세 계약은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월세 시장으로 도망가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공급 자체가 많이 부족해질 게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부분이었는데요. 거꾸로 전세가가 완전히 망해버릴 거다, 폭락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시장의 수급을 아예 안 보시거나
현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는 실수요다. 현장에 나가서 수급, 거래가 되는 모습만 봐도 앞으로의 방향이 제법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전세가 반등을 1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야 뭐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알아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단계, 3단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전세가는 도대체 왜 상승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이건 매매가예요. 주식 같은 거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면 기술적 반등. 전세가는 그런 거 없어요. 전세는 수급이에요. 전세는 실제로 집을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도망도 많이 갔어요. 전세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다 반드시 아셔야 앞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월세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왜냐? 뭔가 자산 시장에 상승이 있을 때는 기존의 하락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장에는 하락 이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 떨어졌냐?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갔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월세 수요가 다시 전세로 돌아오지 않으면 전세 수요는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만큼은. 근데 월세가 많이 올랐죠. 지금도 오르고 있죠. 전 아파트 월세가 이렇게 오르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아파트 월세만 올랐나요? 제가 현장에 괜히 나간 게 아니에요. 고시텔까지 가서 중개를 해드렸죠. 다 올랐습니다. 이제 전세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점점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구하니까 전세가가 올라간다.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일지 연속성이 있을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앞으로 매매로 갈까요? 월세로 갈까요? 전세로 갈까요? 3분기부터는 전세로 오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공급의 감소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지겨우실 수가 있는데요. 전세 공급은 누가 하는가? 여기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 공급은 다주택자가 합니다. 현재 정권도 다주택자를 저주합니다. 갭투기를 멸시합니다. 갭투기, 다주택자만 전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얘네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겠죠. 그러면 전세 공급은 부족해집니다. 앞으로 늘까요? 줄까요? 앞으로도 못 늘어납니다. 그럼 두 가지 정리하자면은 월세에서 매매에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을 할까요? Yes.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에 전세 공급자가 늘어나지 못할까요? Yes. 그러면 전세가 잠깐 오를까요? 계속 오를까요? 계속 오릅니다. 저한테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본인만의 생각을 키우시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전세가 반등을 저처럼 1년 전부터 예측을 했다? 그러면 반박하는 사유도 맞을 수가 있는데 애시당초 지난 1년 동안의 전세가 반등에 대해서 예측이 틀렸다면은 반박 내용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건데 전세가는 매매가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매가는 뭐 투기 세력이네, 유동성이네, 뭐 누가 들어왔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전세는 그게 아니에요. 집 쓸 사람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수급으로만 봐도 크게 이상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럼 수급에 문제가 한번 생겼죠. 수급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요를 내리든가 공급을 늘리든가. 공급 늘리는 건 이미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수요를 줄여요? 집 쓸 사람을 줄여요? 뭘로 보내야 돼요? 월세나 매매로 보내야 되잖아요. 월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박제가 되어 있는데요. 직코노미였나요? 월세가 상승을 봐야 한다. 월세가 상승이 올해 시장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사에도 나와 있고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월세는 점점 가기 어려운 초이스가 되고 있고요. 매매가는 보시다시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 그런데 아직 제대로 안 가고 있죠. 그럼 앞으로 한동안 1년, 2년 동안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전세 시장은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이 기사가 이해가 되고 앞으로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법과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2단계, 3단계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3단계는 얘기가 다르지만 2단계는 점차
실현이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같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